KBS 박대기 기자의 시선으로 경제의 과거, 현재 또 미래까지 살펴보는 경제 대기록 시간입니다. 오늘은 헌혈차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박대기 기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참 재미나고 또 유익하고 우리가 깊이 생각해볼 주제인데 헌혈에 대한 이야기예요. 혹시 헌혈 좀 하세요? 예, 제가 예전에는 좀 했었는데 예. 최근에는 좀 건강 문제 때문에 좀 쉬고 있습니다. 빨리 건강해져가지고 헌혈하기 위해서라도 예,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나눔을 위해서라도 내가 건강해지겠다. 네. 좋은 정신입니다. 우리나라에서 헌혈이 본격화된 게 언제부터일까요? 뭐 다른 많은 것들과 마찬가지로 1950년대 이후에 이제 근대화되면서 이제 시작이 됐는데요. 네. 처음에는 피를 팔면서 돈을 이제 받아가지고 생계를 유지하는 매혈이 많았습니다. 매혈. 예, 피를 판다고 해서 매혈이라 부르는데요. 돈 벌려고. 예, 그런 사람들 이제 매혈자 이렇게 불렀었는데 제가 1970년경에 그 우리나라 이제 유명 대학병원에서 당시 헌혈 담당했던 의사가 쓴 기록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네. 손으로 눌러 쓴 글씨였는데 예, 지난해까지는 혈액은 매혈자로부터 공급을 받았다. 하지만 올해는 대학생들이 헌혈을 많이 해서 이제 헌혈이 주류가 됐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 1969년까지는 병원에 쓰는 피 대부분을 매혈자로부터 받았다는 그런 얘기가 됩니다. 생각해 보면 우리 그 뭐 어르신들이라고 해야 되나요? 정말 그 힘들게 열심히 사셨구나 생각 들기도 하고 저성장 국가의 상황이라는 게 상당히 좀 안타깝기도 하고요. 그래서 뭐 경제가 성장하면서 점차 그런 매혈은 사라졌고 대신에 이제 대학생들이라든지 중고생 그리고 특히 군인들의 헌혈이 많아지면서 지금은 이제 매혈자 없이도 이제 굴러가는 시스템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헌혈, 기부하는 네. 그런 의미이기도 하고요. 근데 헌혈하는 곳 보면 헌혈의 집도 있고 헌혈 카페도 있고 헌혈 버스도 있잖아요. 네. 요게 단순히 어떤 생김새뿐만 아니라 운영이나 그 안에 내부에 어떤 차이가 있나요? 네, 기본적으로 대한적십자사에서 헌혈을 많이 운영하고 있는데 헌혈의 집하고 헌혈버스 같은 경우에는 적십자사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네. 헌혈 카페 같은 경우에는 한마음혈액원이라고 또 다른 곳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다만 헌혈 절차라든지 기록은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통합 관리되고 있다고 합니다. 헌혈 카페는 그러니까 일종의 외주 네. 기관 같은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이게 헌혈은 굳이 우리가 뭐 받으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만 헌혈하고 주는 뭐 기념품 같은 거 받는 네. 재미도 있지 않습니까? 네. 어떤 게 인기가 많았을까요? 제가 기억나는 예전에 받았던 거는 사실 전화카드가 있습니다. 공중전화 카드. 예. 뭐 젊은 세대는 잘 모르시겠지만 맞아. 예전에는 그 공중전화 카드가 상당히 쏠쏠한 필요했죠. 예, 선물이었거든요. 네. 그리고 노래도 있어요. 전화 카드 한 장을 뭐 준다 뭐 이러면서 언제라도 힘들고 지쳤을 때 전화라라고 막 이런 노래도 제가 젊었을 때는 있었는데요. 그때 맞아요. 이제는 처음에는 전화 카드가 상당히 인기였었습니다. 그러다가 2000년대 들어오면서 도서 상품권, 문화 상품권 그리고 목베개, 무릎 담요 같은 기념품도 나왔었고요. 여행 세트라고 해서 간단한 이제 세면 도구 같은 게 들어있는 그런 패키지도 인기를 얻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모바일 교환권이 많이 나와서요. 외식, 베이커리 이런 교환권도 있고 가장 인기가 많은 것은 역시 영화 관람권입니다. 저희 작가도 이제 영화 관람을 최근에 하셨다고 들었는데 헌혈하시고 그래요? 그 정도로 이제 영화 관람권이 많이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영화 관람권 많이 안 준다 하던데요? 네, 점차 지금 줄여가고 있는데요. 예. 이 좀 문제가 있습니다. 올해 들어가지고 이제 매년 이렇게 영화 관람권이 그냥 저절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 대한적십자사랑 그 영화관 CGV 같은 곳하고 협상을 해가지고 영화 관람권을 이제 입찰을 하게 됩니다. 예. 뭐 지금까지는 한 5천 원 정도를 대한적십자사가 영화관에 주고 표를 이제 사가지고 와서 그걸 다시 헌혈하시는 분들한테 이제 주는 그런 시스템이었어요. 영화 티켓을 5,000원에 사서 네. 헌혈한 사람들한테 나눠준다. 예, 그런데 지금 최근에 영화관 관람료가 많이 올랐잖아요. 그렇죠. 15,000원 정도 주말 같은 경우에 되고 있기 때문에 이 영화관 입장에서는 최소한 반값은 돼야 된다. 5,000원은 너무하다. 그래서 입찰을 안 들어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좀 갈등 상황 속에서 이제 지금 표가 점차 줄어들고 있고 최근까지는 이제 표를 받았다는 분도 많으신데 아마도 저 올 겨울에는 아마 표를 안 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좀 해결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뭐 물론 이제 대한적십자사의 어떤 재원도 한정적일 거고 네. 또 극장 입장에서는 수익성도 생각을 해야 되는데 네. 또 극장 입장에서 어차피 사람들 많이 안 가서 좌석도 비어 있는데 예, 좀 안타까운 생각이 들고 좀 대승적으로 좀 사회 공헌이라고 생각을 하고 또 적십자사에서도 좀 5,000원이 아니라 좀 더 높인다든지 해서 좀 절충점을 찾아서 그렇죠. 이 표가 좀 공급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니면 뭐 이렇게 시간대라도 네. 주말이나 뭐 피크아웃 시간대는 안 되지만 사람 별로 없는 시간대에만 이용할 수 있는 영화 관람권 이런 거 괜찮겠죠. 근데 이게 뭐 영화 관람권 받으려고 헌혈하는 건 아니잖아요.
헌혈자가 줄어드는 근본적인 이유도 한번 좀 따져볼까요? 네. 가장 큰 이유는 이제 원래 우리나라 헌혈 시스템은 10대, 20대 헌혈자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특히 이제 10대 같은 경우에는 봉사 시간 인정을 받기 때문에 또 학교에 헌혈버스 오면 네, 그런 것들 때문에 많이 이용했었는데요. 최근에는 헌혈을 봉사 시간에서 제외하는 그런 추세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개인적으로 헌혈했을 경우에는 이 뭐 생기부라든지 이런 데서 좀 약간 그렇게 큰 이익을 못 받는 그런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전반적인 정책이 변함이 있었고요. 또 극히 최근의 경우에는 지난달에 연휴가 좀 길었지 않습니까? 예. 네, 그렇게 되면 학교 헌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지연이 되기 때문에 그 사태 때문에 지금도 지금 피가 많이 부족한 상황이고요. 이게 적십자사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지금 남아있는 피의 양이 나와 있는데 현재 3.8일 정도 남아 있습니다. 원래는 5일치가 남아 있어야 되는데 3일치 조금 더밖에 남아있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많이 힘든 상황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저희 방송 듣고 오랜만에 좀 헌혈을 하러 찾아가 봐야겠네요. 근데 요즘에 근데 주변에 안 보여서 네. 예전에는 길 가다가 헌혈버스 보면은 이제 그냥 뭐 시간 좀 나오면 올라타고 하기도 했는데 네. 요즘에는 좀 이제 아쉽기도 해요. 앱을 쓰시면 좋습니다. 그럴 때 이제 헌혈 앱이 있기 때문에 헌혈차가 어디 있는지 알 수 있어요? 예약까지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언제 가서 헌혈하겠다 그렇게 되면요. 오, 좋네요. 네, 또 헌혈하시면 이제 간단한 기초적인 이제 건강 검진도 되기 때문에 건강도 한번 체크를 해보시고 그렇죠,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헌혈이 기본적으로 이렇게 건강에 침해적이지 않기 때문에 한 번씩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특히 이제 어떤 유형의 혈액이 모자란가 이것도 좀 따져볼까요? 네, 일단은 O형이 많이 부족한데요. O형 같은 경우에는 다른 혈액형으로 이제 피를 공급할 수가 있습니다. 가장 널리 쓰일 수 있는 혈액형이기 때문에 O형이 좀 부족한 편이고요. 또 우리나라 사람들이 A형이 많은데 그러다 보니까 A형 혈액을 많이 쓴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A형도 지금 부족한 상황에 많이 놓여 있고요. 보통은 이제 B형 남자라고 그래서 예전에 속설로 성격이 별로 좋지 않다고 이렇게 알려져 있잖아요. 욱하는 성질 있다 막 이런 네, 거. 그런데 지금 속설. 의외로 이제 B형 같은 경우에 혈액이 좀 많이 남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좀 물어보니까 이 B형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에서 A형 인구가 많고 B형이 좀 적은 편이기 때문에 네네네. 그만큼 좀 사용량도 적기 때문에 좀 많이 남아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예. 의외로 B형 남자들이 성격이 안 좋은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헌혈 많이 하셔서. 네. 자, O형과 A형 분들은 이제 앱으로 헌혈버스가 어디 있는지 검색 좀 해주세요. 이게 또 궁금한 게 있어요. 내가 헌혈을 했어요. 네. 그러면 내 피는 어디에 어떻게 쓰이게 될까? 이것도 궁금하지 않습니까? 네, 뭐 기본적으로 많이 아시던 게 수술할 때 이제 혈액이 들어가게 되는 것이고요. 그렇죠. 또 이제 혈액 관련 병, 뭐 혈액암이라든지 이런 걸 앓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 혈액 제제라고 그래서 정기적으로 이제 받아야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이제 통해서 이제 소비가 되게 되는 것이고요. 다만 최근에는 좀 혈액이 많이 부족하고 또 이제 혈액을 무작정 많이 수혈을 해주는 게 꼭 좋지만은 않거든요. 혈액도 다른 사람의 장기의 일부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게 혈액을 다량으로 이제 받게 되면은 부작용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혈 받을 때요? 예, 수혈 받을 때요. 그래서 제한 수혈이라고 그래서 이제 피를 좀 예전보다는 좀 적게 수혈해 주는 그런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래요. 김선호님이 저는 헌혈을 100번 넘게 해서 헌혈 금장 수상자입니다라고. 대단하시네요. 장수연님은 제 목표는 100회입니다. 아직 3번 더 해야 하는데 건강이 안 따라주네요. 아유 근데 본인 건강해지면서까지 하실 수는 없는 거고요. 박영은님 예전에 예비군 훈련 때 헌혈하면 일찍 보내준다고 해서 무작정 했는데 이건 좋은 방법입니다. 이것도 사실은. 왜 그 헌혈증 많이 갖고 계신 분들도 있고 나중에 이 헌혈을 누군가한테 막 모아서 이렇게 주기도 하잖아요. 네. 이게 어떤 식으로 흘러가게 되는 거예요? 예, 수혈을 할 때 혈액 비용이라는 게 원래 들어가게 되는데 이 헌혈증이 있으면 혈액 제제를 무상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그 비용이 빠지는 식으로 이제 처리가 됩니다. 내가 수혈 받으면 병원비에 그게 다 포함되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옛날에 헌혈을 한 다음에 그걸 갖다가 이제 친구한테 선물로 주고 그랬는데 어떻게 보면 제일 아날로그적인 선물인 것 같아요. 나의 피를 이제 증서로 만들어 선물하는 따뜻하죠. 거니까. 그거는 뭐 돈보다 더 값진 선물일 수 있어요. 네. 당장 필요한 사람들한테. 당장 이제 돈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정도의 마음이 선물이기 때문에 가장 따뜻한 진짜 나의 몸의 일부잖아요. 그런 것들을 선물해 주는 그런 개념으로 그렇죠. 이번 겨울에 좀 선물해 보시는 게 어떨까 생각도 드네요. 근데 또 그런 얘기도 있어요. 헌혈 증서 있으면 먼저 수혈 받을 수 있다. 이게 네. 맞는 말일까요? 예전에 피가 많이 부족했을 때 매혈이 성행했을 시기에는 이게 가능했던 얘기 같은데요. 예. 좀 최근에는 이제 그런 것보다는 역시 의사의 판단에 따라 가지고 가장 먼저 필요한 사람한테 먼저 마치게 되고요.
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제한 수혈 이런 것을 통해 가지고 최대한 피를 아껴서 사용하고 있는 그런 실정인데 극히 최근에 이제 11월 정도 들어가지고는 지난달 이제 장기 휴가 여파 때문에 예. 좀 많이 부족해가지고 좀 현장에 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럴 때는 이제 피를 막 나르고 있습니다. 피가를 아무리 지금 연구해도 인공 혈액을 만들 수가 없는 상황이고 또 해외 수입도 불가능하거든요. 이게 유통기한이 길지가 않습니다. 5일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제 뭐 최대한 아껴서 쓰고 있는 게 지금 현장의 지금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아까 김선곤님이 최근에 헌혈했는데요. 미리 예약하고 가면 기념품을 하나 더 주더라고요. 이런 꿀팁도 알려주셨네. 근데 버려지는 그 혈액도 많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최근 5년 사이에 60만 개 가량 헌혈팩이 좀 버려지는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왜요? 뭐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간 수치 검사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헌혈하게 되면 아까 여러 가지 검사를 공짜로 해준다고 했는데 그 중에 이제 간 수치 검사가 있거든요. 이 간 수치가 높게 되면은 이 혈액을 공급을 하지 않고 폐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간 수치 높은 혈액 자체가 문제는 아닌데 이게 이제 B형, C형 간염에 걸린 혈액일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폐기를 하는 거거든요. 물론 이렇게 B형, C형 간염을 예방하기 위해서 이런 피를 좀 버리는 건 의미는 있겠습니다만 해외에서는 이런 방법을 안 쓰는 나라도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예전보다는 이제 간 수치가 높다고 해서 꼭 B형, C형 간염이라고 판단하기 어려워진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워낙 살이 찐 사람도 많고 네. 뭐 이제 성인병도 많으시기 때문에 이런 간 수치만으로는 이제 간염 여부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간 좀 구시대적인 게 아니냐. 점차적으로 이제 간 수치 검사의 기준을 좀 높이거나 좀 폐기하는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는가 하는 게 전문가들이 조심스럽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물론 이제 갑자기 좀 폐지하려고 말하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뭐 B형, C형 간염 이 혈액을 맞으란 말이냐 이렇게 이제 반발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러네요. 또. 과학적인 좀 조사를 통해 가지고 어느 정도까지 좀 기준을 좀 현실화하는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오정우님이 저는 67세인데요. 정기적으로 헌혈하고 있고 만 70세까지 가능하다고 합니다. 건강관리 잘하면서 하고 있습니다라고 보내주셨고요. 어유 멋지십니다. 그리고 8490님은 저는 만 70세까지 헌혈했었는데 그 나이 넘어서는 헌혈을 못하고 있습니다. 건강한 고령자는 헌혈이 가능하게 관련법 개정도 필요하다고 봅니다라고 의견 주셨고요. 이건 이제 건강 관련된 거다 보니까 네, 저희가 68세까지 이제 헌혈이 가능하기 때문에 뭐 현재는 이제 의학 담당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판단하고 계시기 때문에요. 그러게요. 예, 참. 근데 좀 아쉬움이 있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장기적으로 혈액 수급을 좀 원활하게 예.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될까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제일 현안의 문제는 지금 영화 티켓 문제입니다. 이게 물론 이제 좀 뭐 작은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만 헌혈 얘기하면 예. 항상 영화 티켓으로. 굳이 이제 누가 영화를 보기 위해서 피를 판다기보다는 그런 이제 어떤 주고받음 속에서 이제 그런 문화가 존재했었는데 갑자기 이제 영화 티켓이 사라지니까 약간 좀 실망한 사람들도 있을 수 있고요. 만약 영화 티켓이 너무 비싸가지고 좀 문제가 된다면은 우리나라를 굿즈의 나라라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굿즈. 예. 좀 다양한 굿즈를 통해서 내가 헌혈한 사람이다 이런 것을 좀 이제 표현할 수 있고 그거 좋네요. 좀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좀 저렴한 굿즈, 저렴하지만 멋있는 굿즈를 좀 개발한다든지 또 헌혈증이 선물로 좀 기능할 수 있도록 그런 점들 좀 배려해 주는 게 어떨까 싶고요. K-팝 데모넌터스 2에서 네. 거기에서 이제 헌혈증 같은 거 굿즈로 나오면 헌혈한 사람들 많이 나오겠네요. 여러 가지 아이디어가 필요하다는 거죠. 사실 네. 그게 인센티브가 꼭 뭔가 할 때가 발에서 막 너무 계산적이어서가 아니라 인센티브는 사실 코끼리도 춤추게 합니다. 좋은 동력이 되는 네. 거죠. KBS 박대기 기자 통해서 많이 배웠습니다. 헌혈하러 가시죠. 이제 우리도 라디오 정보센터 다니고 박대기 기자님 있어야죠.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헌혈하러 가기 전에